예, 오늘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우리 홍 박사님 차례니까 당연히 이 분석이겠지. 네. 이 제목 보니까 뭐 이 사건 알지 내가. 요즘 아시죠? 백석산 부녀자 엽총살인 사건. 네. 이제 부제는 사례로 본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 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이 법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과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해 그냥. 그쵸. 이런 게 맞아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혹시 기사로 나오면 그냥 그 순간 거기 매달려 갖고 보잖아. 맞아요. 이게 법학한 사람들에게 병이야 병. 맞아요. 네. 사례로 본 자백의 신빙성 이게. 이 자백의 신빙성이 있냐 없냐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매겨지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백석산 부녀자 엽총살인 사건을 사건에 대해서 그 자백이 있었다. 예. 근데 그 자백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느냐, 예. 안 해주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맞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네. 예. 이 사건은 2004년 11월 5일에 예. 발생을 했는데 광주에 소재한 백석산에서 백석산이니까 저 광주에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저 어디 광주예요? 저기 밑에 광주. 전라도 광주죠, 그렇죠? 밑에 광주. 백석산에서 한 여성 30대 여성이 네. 총에 맞아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총 맞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은 어디였냐면 그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입구에서 한 얼마 멀지 않아요. 70m 정도 지점. 들어간 지점에 이제 그러니까 산책로는 이렇게 있고 옆으로 세 가지고 한 70m 다 갔구나. 예. 샛길. 네, 맞아요. 빠져갖고. 거기가 위치였는데 이제 현장에 승합차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승합차. 예, 그리고 뭐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차되어져 있는 차에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그럼 위쪽이네. 예, 머리를 두고.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 정도네. 예, 맞아요. 거기에 머리를 두고 총에 맞아서 쓰러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 총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상은 무슨 총인지 대충 이제 가늠이 되잖아요. 금방 나오지 뭐. 예, 엽총이었어요. 아이고 멧돼지 같은 거 잡는 엽총. 이 엽총, 큰 총. 그게 이제 머리를 관통한 거죠. 아이고야 즉사지 즉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 두 분이 출동을 했는데 그렇게 발견이 된 사건이었거든요. 예.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좀 보자고요.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거 부검을 하니까 나온 예, 거지. 그 정도 돼 있고. 그럼 술을 좀 하시긴 하신 거네. 예, 피해자가. 술을 조금 어느 정도 마신 거고 이게 이제 우측 간자놀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좌측으로 빠져 나온 거예요. 와, 예. 그럼 그냥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관통이네. 두개골 관통이에요. 관통. 예. 그래서 우측 간자놀이 부위에 가로 세로 한 2cm 정도의 천공이 있었어요. 아, 일로 맞은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딱 맞았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 안면부에 한 6cm 정도의 표피박탈, 띠 형태의. 맞으면서 팍 터지거든요. 그렇죠. 주변이. 예.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나온 거는 좌측 귀 아래. 아, 사입구와 사출구가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건데 예. 사입구 종아리 들어가는 걸 사입구라고 그래요. 예. 사입구 요 귀 쪽으로 빠졌으니까 사출구.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가 더 커요. 그쵸. 나갈 들어가는 때가. 데보다 나갈 때가 왜? 돌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여기가 더 구멍이 큽니다. 예. 사출구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출구 왼쪽 귓바퀴 아래 정도는 한 5, 뚫렸겠다. 6cm 정도. 그럴 거예요. 여기가 가로세로. 2cm. 그렇죠. 예. 그렇게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천공이 발견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요 이제 그 형태를 봤을 때 엽총의 탄알이 우측 얼굴 10cm 이내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근접사했다는 얘기네. 근접사 대구 쐈네. 그렇죠. 예. 10cm 그러면 이내 완전 거리. 타겟팅이네. 그렇죠. 쏘려고 작정하고 쏜 거죠. 그래서 15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한 이렇게 걸로. 간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맞네. 이렇게. 예. 그렇죠. 요 관자놀이 쏴서 비스듬하게 해서 대고 요 귀 밑으로 빠졌어요. 나가는 거다.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바퀴랑 바퀴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두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에 목 왼쪽에서 탄두 2개가 발견이 됐어요. 엽총에. 예, 그리고 이 현장 주변에서 총 3발의 엽총 탄피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럼 세 발을 쐈다는 얘기네 범인은. 그죠. 탄피는 3개가 있고 탄두 맞은 거는 하나고. 예, 피해자 두 이제 개는 뭐에다 쐈나? 2개는 이제 어디에다가 다른 데다가 쏜 거죠. 자, 봤더니 운전석 쪽 그 유리창, 운전석 앞쪽 유리창이 유리창이. 둔기에 의해서 깨진 상태였대요. 예. 그리고
승합차 그 앞 보닛 있잖아요. 네, 앞쪽에 그 본네트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구나. 예. 그리고 조수석 뒷문 그 바깥쪽 손잡이 밖에서 이게 차 문 열려고 하면 그 손잡이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조수석 밑에 그리고 조수석 뒷좌석의 밑에에서 피가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수석 옆에 이제 노상 조수석 쪽 노상 거기에서 화장지 두 점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도 혈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피해자의 혈흔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여성이 운전자였나? 그건 그리고 아니었고 조수석에 탔던 놈이 쐈나?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 지금 보면은 피는 근데 그 피 조수석 쪽으로 묻은 피는 이 여성 거 아니라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얘도 어떤 사유로 다친 거네 지금? 그런 거일 수 있죠. 남자도? 예. 그럼 남자도 피해자일 수 있나? 그래서 이게 피해자 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피의자 이제 X라고 할게요. 범인이 맞긴 맞네. 예, 범인의 피였어요. 그럼 지놈도 뭐 자해하거나 뭐 했구나. 그죠, 다친 거예요. 그 40대 남성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피의자를 X로 지칭할게요. 예, 그 사람의 피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보면은 조수석 앞쪽에 휴대전화가 하나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앞에. 예, 그것도 X의 것이었어요. 피의자 거. 이게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요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X의 내용이 요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신빙성을 볼 때. 예. 자, 그리고 차량에서 지문 채취했는데 다른 사람 건 안 나왔고요. 그 X랑 X의 처남 것만 나왔어요. 같이 탔나 보다 그 차. 아마 처남이 평소에도 이제 요 차 같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차량이 발견 당시에 경찰관 2명이 와서 발견했잖아요. 네. 발견 당시에 문이 잠겨 있었어요.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게 운전석에서 왜 문 탁 잠그면 나머지 좌석들 문도 다 잠기지. 자동으로 잠기는 그 장치가 여기 있었고요. 그런데 대신 다만에 조수석의 잠금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문을 잠그잖아요. 그럼 조수석에서 못 여는 건데. 조수석에서는 열지 못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였던 거고. 근데 고장이 났다. 예. 자, 그리고 트렁크의 뒤에요? 잠금 장치도 고장이 나 있었어요. 뭐 그러면 그런 상태예요. 운전석에서 잠궈도 안 되겠네. 안 그것도. 되는 거고. 예. 자, 요런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운전석에서 잠그면 다 잠기긴 하는데 조수석에서 그거를 자의적으로 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사건 당시 그러면 X가 도대체 뭐를 했냐. 그리고 또 특히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을 여러 명이 했어요. 요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실 X는 이 피해자랑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건 당시에 피해자랑 같이 X가 있었던 게 맞아요. 요 사건 당일이죠. 11월 5일 새벽 4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 현장 주변에서 이 X를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새벽 시간대도 본 사람이 많이 있네. 왜 그러냐면 이 현장에서부터 한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교회랑 성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을 봤구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경찰관이 그러면 성당 가는 길, 교회 가는 길인가 보다. 거기 그 차 서 있는 위치가. 거기랑 이제 한 200m에 있으니까 교회랑 성당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현장에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아까와 같이 이제 그 총에 맞아 쓰러진 여성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요 당시 X는 상태가 어땠느냐? X는 왼쪽 이마가 찢어져 있었고요. 이게 지켜 사고를 하면서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럼. 그리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손이랑 옷에 피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그걸 상태라고 봤구나 해요. 사람들이. 예. 그럼 이제 목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목격자. 이제 이들 목격자는 법원에서 나중에 증언까지 한 목격자들이거든요. 이 목격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러 가던 여성이었어요. 이게 이 X랑 최초로 마주친 여성인 거죠. 터벅터벅 걸어가는 예. 그놈 피 흘리면서. 예. 그런데 X가 말하길요, 교수님. 나한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신고 좀 해주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분도 약간 대담하신 분이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죽였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X가. 뭐요? 그러니까 또 이 여성분이 어디서 죽였어요? 이렇게 또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산이요.
그 인근에 산에서 죽였다. 예. 그리고 자기 이제 걸어 내려오는 중이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신고 좀 해달라. 그래서 이게 코로나에 확실히 팠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 죽인 걸 본 게 아니라 죽였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들은 거예요. 목격자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목격자는 그 아까 목격자 1번 아주머니랑 이제 대면하고 나서 X가 예. 그리고 나서 또 터벅터벅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당 앞 사거리에서 또 한 여성분이 마주쳐요. 그게 목격자 2예요. 2번이에요. 그또 이 2번 아줌마한테도 아주머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전화 좀 씁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X가. 호호호. 요때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말하니까 경찰이 신고해 버렸구나.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요 과정에서 이 목격자 1, 2 이외에도 두 명이 조금 더 있어요. 피 묻은 채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 X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 명이 새벽 더 기도 가시는 있었고. 분들이. 예, 근데 이제 1번, 2번은 대화를 직접 나누는 직접 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인 거고. 자, 목격자 3이 있는데요, 교수님. 요 3은 그 X랑 직접 대면한 사람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땡겨졌을 때, 더 앞선 시점에서 뭔가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그 사건 현장에서 한 40m, 굉장히 가깝죠? 40m 떨어진 사찰의 스님이었어요. 아 거기는 산 쪽이니까. 예, 여기 이제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는데요. 이 스님이 평소에 이제 새벽 4시 기도를 드린대, 예불을 드린대요. 예, 예불을 드리니까 요 당일에도 한 3시 50분쯤 이제 일어나셔갖고 간단하게 세안하시고 이제 4시쯤에 법당으로 들어가서 전등을 탁 켜셨대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창문을 확 열었는데 산 쪽에서 사람의 악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이제 거예요. 범행하는 시간대구나 이거. 예.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법당에 불 켰다가 다시 바로 끄고 다른 방 가운데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산 쪽을 살펴보셨대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대요. 그래서 창문을 다시 닫았대요. 그리고 아닌가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짐승 소리인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을 나오는 순간 2, 3회 정도의 총소리가 들렸고 아 범행 시간대 맞네. 그리고 약 10초 총소리가 들리고 약 10초 후에 사람 살려라는 이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범행 시간을 목격한 분이네. 범행 네, 시간을. 그렇죠. 요 분은 이제 4시경에 요 사건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소리 들리는 시간에 죽었을 거 아니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4시 50분쯤 왜냐하면 4시 40분, 50분 요 사이에 목격자들이랑 막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신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50분쯤 신고가 이루어지고 바로 출동했네 경찰. 5시 15분에 광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신 발견한 거 아니야. 맞아요. 경사랑 경장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요때 이제 순찰차가 출동을 하고 나서 이 X는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이제 앉혀놓은 거예요 일단. 그런 다음에 지구대장님이 뒤미쳐 와요 현장에. 이게 지금 총기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니까. 아니 그러면 얘는 그 살해한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 발견했을 때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신고하고 내가 사람 죽였다고 얘기하고 다시 온 거야? 그 이제 차로? 가고 있을 때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하면서 옷에서 피칠갑을 있으니까 하고 걔를 데리고 다시 글로 간 거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피칠갑이 돼 있으니까 이제 바로 뭐 어차피 그놈이 지금 용의자가 뭐. 200m 안팎에 지금 반경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구대장님이 뒤미쳐서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앉아 있는 놈한테 물어봤겠네. X랑 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피해자를 죽였냐라고 했더니 이 X가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럼 왜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내연 관계에 있었고 그 여자랑 나 그 여자랑 2년 동안 사귀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굉장히 괴로웠으니까 죗값을 남자답게 받겠다. 이러면서 담배 한 까치 좀 달라. 뭐 이거 담배를 피우기도 했대요. 이 사건은 그냥 싱겁게 끝날 사건이야. 그렇죠. 이렇게 다 쭉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나자마자 바로 검거가 됐고 바로 자백을 한 거죠. 그 지가 또 목격자들한테 사람 죽였다고 얘기 다 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대략 일단 X랑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내용 관계라며. 네, 사건 당일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만나게 돼갖고 뭐 거기 산에 간 건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자고요. 내연 관계였죠. 사건 발생 2년 전인 2002년도부터 알게 된 사이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 알고 바로 내연 관계가 된 건 아니고 2004년 2월 요 사건은 2004년 11월에 났잖아요. 그럼 한
6, 7개월 됐네. 예, 그렇게 이제 내연 관계로 발전이 돼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뭐 술 마시거나 성관계 맺거나 요런 관계였는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가 이 가족들한테 이 행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도 저 유부녀인가? 유부녀예요. 네, 유부녀예요. 그러니까 2003년 2월부터 2004년 한 7월 사이에 이 피해자가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일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뜨문뜨문 너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니까. 예. 그리고 반찬 가게는 2004년 7월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이나 외박 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건 발생 한 2, 3개월 전에 남편이 자기 누나한테 누나 나 지금 집사람이 이래서 너무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알렸나 봐요. 고민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 또 요때 이제 그 아내가 말없이 이제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누나 가족이랑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막 찾아 나선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너무 계속 외출 외박을 자주 하니까 안 되겠다 해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알렸어요. 아이고 이제 양쪽 집안이 다 모이는 거구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시누이, 시동생 가족들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가족회의를 열어요. 요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안 계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뒤미쳐서 듣게 된 거죠. 내 딸이 이제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 지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에서 딸이 지내고 있는 집까지 올라와가지고 관리를 막 한 거예요. 딸 관리를.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예 이제 예.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 나가게 하고 그 기도도 하게 하고 막 이제 생활을 좀 이렇게 살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애를 쓴 거네. 그리고 이제 친정 식구들이. 예, 그렇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전에는 그 피해자가 너무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개선이 안 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기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초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 와이프의 이제 그 평소 행실, 행적 이런 거에. 자,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게 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 발생 바로 전날 그러니까 11월 4일.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 저녁에서 이제 넘어가서 12시가 돼서 5일이 된 거지만. 그러네. 그죠. 그 오후에도 피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 나가지 마.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부를 하기도 했대요.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당일,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해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겠지. 심적으로. 못 만나게 하고 네. 집에 있으라고 하고 막 이러는 가족들이 그러는 판인데.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 네. 그럼 이별을 하러 갔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러다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만약에 좋아가지고 그런 거면 왜 죽었겠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완전 사랑에 눈이 미쳐갖고 막 나갔으면 사이가 좋았어야죠. 근데 아마 이별 구하고 뭐 이러니까 다툼 생겨서 죽였을 수도 그럴 있잖아. 가능성이 또 조금 있죠. 자, 그럼 이 X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X의 변소를 들어볼게요. X는 그 광주 지역에서 공공근로에 이제 임하면서 살았던 40대 남성이에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건 전날에 아침 9시, 11월 4일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그 중학교에서 공공근로 사업에서 이제 일하고 일 마치고 4시 10분에 카센터에 방문을 해요. 그 차 있죠, 승합차. 아까 그 승합차. 그거 차 수리를 맡겨요. 수리 맡겨놓고 이제 5시 오후 5시 반쯤에 친구네 집에서 친구 커플이랑 부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친구 커플이랑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먹은 거네. 예. 그래서 그때 먹을 때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만나자. 근데 피해자가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나갈 수 없어. 너 못 만나 오늘.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럼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저녁 6시 30분쯤에 이제 차 수리 맡긴 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6시 50분경에 다시 피해자한테 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또 마찬가지로 아니 있다고? 집에 손님 와서 나 못 나갔다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도 재차 전화를 해가지고 만남을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 8시경에 늘 어떤 아파트 후문에서 만나나 봐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 20분경에 이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됐대요. 결국은 나온 거네 그러니까. 네, 나온 거예요. 요때 피해자가 집에 친정 엄마가 와 있어. 아 엄마 와 있다고.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어. 엄마가 와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만나기 싫죠. 빨리 갈래고 그런 모양이다. 그죠. 만나기 싫었던 거죠. 그러네. 이 피해자는. 핑계를 좀 되돌리게 한 건데 근데 이 X가 돌려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안 놔준 거네. 예. 그래서 이제 8시 50분에서 저녁 한 9시 사이에 아까 그 삼겹살 같이 먹었던 친구 커플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술 좀 사달라고 전화를 한 여러 차례 했대요. 갖고 불러낸 거예요. 그 친구 커플을. 그래갖고 이 X 피해자. 이른바 얘기하는 부부 동반 비슷한 형태로 그죠? 만난 거네. 두 커플이 만난 두 커플이 거예요. 만난 거네.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호프집에 갔대요. 요때 소주 한 병을 시켜서 같이 마셨다라고 해요. 그 요 호프집 사장이 요 실제로 당일 그렇게 먹었나? 당일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때 잠깐 그 시간대를 잘못 말씀하셔가 착각하셔가지고 6시 반에서 7시쯤 왔다 이렇게.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혼선이 있기도 했대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그 호프집에 두 사람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구나. 예. 원래 9시 정도에 밤 9시 정도에 가서 간 먹었는데 건데. 예. 이분은 한 저녁 6시 반에서 막 7시 사이에 온 걸로 알았구나.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친구 커플한테 전화한 통화 내역 시간 이런 걸로 그럼 이제 나오지 확인이 뭐.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자랑 X가 한 5개월 전부터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왔다. 한 번 정도 한 왔다. 곳이구나. 근데 예전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는데 그날 왔을 때는 서로 약간 냉랭하게 앉아 있었다. 그렇죠. 자꾸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예. 이제 요런 걸로 유추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호프집에서 금방 나와요. 1시간 만에 한 10시쯤. 10시쯤 나와가지고 이제 10시 30분쯤에 근처 마트에서 소주랑 담배를 사요. 그리고 나서 또 10시 한 반에서 40분 사이에 요 사건 장소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가 고친 차 타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러다가 뭐 요 중간에 요건 이제 팩트니까 전화 기록이 확인이 되는 게 있는데 밤 12시 21분경 그러니까 5일로 넘어간 00시 21분경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네. 11월 5일이 되겠네. 예. 그때 X가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해요. 이 사람도 또 자기 마누라도 있어? 예. 지랄들 한다. 그래서 나 오늘 차에서 자고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차에서 사실이 왜 있대요. 근데 이제 뭐 X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소에 나 이 장소에서 그 피해자랑 자주 만나던 곳이다. 그리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늦어도 밤 11시쯤 되면 항상 집으로 들여보냈다. 차에서 성행위하고 성관계하고 그랬구만.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근데 그러면 너 그럼 11시에 집에 들여보낸다며. 근데 왜 이 사건 때는 거의 그러니까. 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쳐도 5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그렇지. 뭐 했어? 이랬더니 얘기를 나눴대요. 그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일체.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 사람 이제 그 4시 한 50분쯤에 그 사람 죽였다고 신고돼가지고 그래서 잡혔잖아. 예, 잡혀갖고 이제 새벽 5시경부터 이제 본격적 체포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뭐 본인도 X도 정신없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11월 6일, 6일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교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 지구대장한테 이야기한 거는 그냥 이제 공식 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1월 6일에 이제 최초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거구만. 예, 쉽게 얘기해서. 1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잖아. 다 얘기했는데도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말한 적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답답하네. 자, 그러다가 이제 2회 경찰 피신 할 때는 제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기억이 난대. 근데 그것은 제가 피해자를 죽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산에서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산에서 사람이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죽이진 않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불러도 아무도 대꾸를 안 오길래? 해주니까 내가 죽였다고 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죠. 그거 경찰이 안 믿으니까 그냥 구속해서 넘겼겠구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 1회 검찰 피신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변명을 살을 더 붙여요.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붙여?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산속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아줌마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 것 같습니다. 지가 만났던 그 아줌마들 말하네. 예, 자기가 신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들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야 아줌마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가 사람 죽였다고 말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되는구만. 예. 하지만 제가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구대장한테 말한 거, 예. 파출소장한테 말한 거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죠. 1심 법원에서. 기소된 거지.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산을 내려와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사람이 죽어간다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보고 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고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던 여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다. 뭔 소리?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너가 안 죽였으면 그날에 뭔 도대체 일이 있었는지 알 거 무슨 아니야. 일이 있었길래 그 여자가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X의 주장이에요. 11월 4일 전날 밤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도착했대요. 거기 그 현장에 기차 승합차 타고.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11월 5일 새벽 4시까지 얘기를 나눴대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얘기를 나눴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런데 누군가가 승합차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내 옆에서 바로 보는 거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총성이 2번 들리고 운전석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보니 뭐 어떤 모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제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본인은 뭐 기절하진 않았고 정신도 멀쩡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이제 막 따라 내려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왜 이래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갑자기 내 머리맡 있는 쪽으로 피해자가 넘어졌어요. 그때 막 다다다닥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불상의 남자 3명이 산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피해자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고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 운전석 문을 열어보니까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못하니까 급한 마음에 곧바로 산을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과정이 이런 거라 이거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X 본인이 하는 말에 따라도 자기랑 피해자가 이제 내렸잖아요. 내렸잖아. 네, 그럼 차문이 열려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열려 있어야지. 운전석에서도 내리고 조수석에서도 내렸으니까. 근데 그 하차한 다음에 승합차 문을 내가 잠근 사실이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네가 잠궜냐? 아, 없대요. 그런데 다시 지가 전화로 신고하려니까 잠겼더라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못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문 잠그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럴 만한 그러면 시간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없었다라고 얘기해.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산을 막 그렇게 허겁지겁 어쩔 수 없이 전화 신고를 못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람이 죽어간다 이렇게 소리 쳤는데도 조치를 안 취해주고 그냥 가는 거를 보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 라고 하면 신고를 빨리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 한 가지 점이 있는데요. 총에 그럼 내시경 맞았잖아요. 스님도 4시쯤 소리를 들었잖아요. 성당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경 200m 사람들한테 목격이 된 게 4시 4, 50분경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이 4, 50분 사이에 너가 뭐 다른 거 뭐 한 거 있냐? 없다 그래요. 자기는 산을 내려와서 도움을 청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땅하지 않죠, 사실은.
너무 급박한 마음에 지금 휴대전화로 전화해야 되고 사람은 막 죽어가는데 전화기를 못 끄네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야? 예, 뭐 혹시 뭐 그 남자들을 뭐 어디로 도망갔는지 쫓아가 봤다든지 뭐. 그럼 뭐 아무런 행동도 취한 게 없네. 그런데 왜 4, 50분이나 간격이 있냔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모순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가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죠. 그럼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 X가 말했던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한테 피해자의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이 X의 진술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게 아니다. 우리 이거 특신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소법 제 316조 제 1항에 있죠. 특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특신 상태가 아니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특신 상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가 도대체 어느 때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가 특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저 신빙성 있는 진술로 단정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예, 맞아요. 자, 이제 2심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느냐? 왜냐하면 2심과 3심의 판결이 각각 달랐거든요. 자, 2심 법원 이렇게 재판장 방극성, 박길성, 김종춘 네, 이제 그 법원 판단이었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X의 진술은 특신 상태에서 행해진 거로 봐야 한다. 그럼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 죽였다라는 말이 맞다. 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X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한 20분 이내에 인근에서 3회에 걸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세 명한테 이게 반복한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그렇지. 한 거다. 그리고 특신 상태지 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까 최초 목격자 있었죠. 교회 가던 여자. 예, 그분한테 그 범행을 시인할 때 이제 요분이 증언했거든요. 목소리가 어땠냐라고 들어봤더니 목소리가 떨리거나 순찬 소리가 아니라 평범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도 비추어 보면 이 X가 당시에 막 극도의 어떤 흥분 상태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아니었다. 거예요. 어느 그럼 정도 그런 상태에서 진술했으니까 신빙성이 있다 이거네. 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얘기네. 예. 그리고 지구대장한테 한 진술 최초로 인정하는 진술이었죠. 경찰한테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다음에 자기 당시의 심경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자, 요런 점에 비추어 봤고 또 어떤 점들을 보냐면 그래 만약에 X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상의 어떤 괴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갔으면. X를 막 때리고 뭐 어쩌고 피해자를 죽이고 갔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었잖냐. 그렇지. 요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피해자가 이미 총에 맞았잖아요. 칼에 맞은 게 아니고 그것도 이미 죽은 거지 머리를 뭐. 명백히 보이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구조 요청이 막 굉장히 그렇지. 시급할 필요성도 없다. 없지 이미 죽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촉구한다라는 그 목적, 그 의미로 내가 죽였다고 사람을 얘기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자, 그리고 비록 그래 그러면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해서라고 네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칫 수사기관 특히 경찰한테 이야기한 건 수사기관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지금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말을 했다는 거는 경험칙상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지금 X 너가 말하는 걸로 따져봐도 지구대장 만났을 때는 이미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이미 없잖아요. 없는 거지 이미 죽은 거 뭐 확신했으니까. 그렇죠. 이미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살려달라고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불쌍의 그 괴한들 범인을 검거해달라고 그래야지. 그 말을 했어야지.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라는 게 이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X의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외부 특신 정황이 상태다 그거지. 있다. 그죠? 특신 상태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 그 아주머니, 그다음에 지구대장의 법정 진술, 그리고 지구대장이 작성한 검거 경위서. 요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 그 얘기네. 뭐. 요거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즉 X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거다. 2심에서는 그렇게 봤네. 2심에선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2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또 뭐 판단 근거들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까 그 목격자 1번, 2번 말고 2명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말을 안 말 했다고 안 한 했잖아요. 거고 본 사람들이지 그건. 그럼 그 사람 이렇게 급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막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렇지. 그 사람들은 왜 또 패스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급한데 구조가. 그랬던 거. 그다음에 내용이 이제 막 번복했던 내용이 좀 이상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일상 생활을 살펴봤을 때 불쌍의 남자 3명이 새벽 4시에 외딴 산기슭까지 피해자를 쫓아와서 그렇지. 굳이 총으로 살해를 하고 도주할 만한 그런 사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암살 대상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다고 뭐 이 피해자가 이 내연 관계 이외에 다른 원한이나 치정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니까요. 그런 주부를 누가 왜 3명의 남자가 그렇게 죽이고 도망가냐. 그리고 또 만약 이 X의 말에 따르면 저항할 능력도 없어요. 여자니까. 그것도 아까 관자놀이에 10cm에 굉장히 근접사해버린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한 살해를 할 정도의 범인들이라면 아주 극악무도한 그렇지. 잔인한 성품의 범인들인데 지를 살려주고 갔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생각부터 했어. 예. 그리고 또 X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쌍의 남자들이 뭐 돈 뺏어가려는 시도나 강도하려는 것도 없었죠.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괜히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그것도 총으로요.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이 X 말에 따르면 운전석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창문을 총으로 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팍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운전석에 앉은 X의 얼굴에 유리 파편이 팍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탄피 3개 발견됐다고 그렇잖아. 말씀드렸죠. 그런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총 한 2번 발 쐈지. 쐈다. 2번 쐈대요. 2번. 그렇게 그러면 탄환이 2개. 2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를 쐈을 때 피해자 목 부분에서 검출된 탄두는 1개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2개 있었잖아요. 아까. 목 주변에 떨어진 게 2개 있었잖아요. 총 3발 중에 이 X가 말한 거대로라면 운전석 쪽에다가 창문에다 2발을 쏘고 그렇지. 피해자한테 1발만 쐈으니까 피해자 주변에 목 주변에 떨어진 거는 하나여야 하나야지, 되는데 아까 2개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탄피가. 예, 탄피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시에 사건이 났는데 40-50분 동안 그러니까 뭐 했냐고. 뭘 했냔 말이에요. 자, 그랬던 도망갔는데 거고. 걔들은. 예. 전화기도 사실은 바로 꺼내서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한 거였잖아요. 자, 얘가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서 신고를 못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때요, 교수님? 고장났었잖아. 근데 조수석 바깥쪽 손잡이에 피고인 피가 묻어 있었죠. 그건 뭐예요? 밖에서 문을 열려는 뭔가를 했다라는 거고 또 안에도 그쪽 안에 조수석 떨어져 쪽에도 있었잖아. 피가 떨어져 있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 마땅하다. 그러면 그때 핸드폰 꺼내 갖고 전화 얼마든지 전화 신고할 수 있지. 신고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자기가 상처가 좀 났었거든요. X가. 그건 왜 났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지상처에 대해서. 예.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X는 그 40-50분 동안 바로 그 즉시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딱 4시에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산을 내려왔다고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뭔가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 40-50분 동안 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나 엽총을 은닉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행동을 추가적으로 뭔가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 엽총은 계속 발견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X가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다. 변명이다. 만들어낸 변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피해자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고 싶지 않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맞아, 가족들의 맞아. 이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자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수 있죠. 그러니까 4-5시간인 4시간을 넘게 5시간을 막 그렇게 실랑이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도 종국에는 안 만나겠다라고 하니 총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볼 우리가 수밖에 없어.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고인 발견했을 때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X 주장에 따르면 그냥 자기 넘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묻었어? 근데 피가 그렇게 묻어 있을 걸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부도 그렇게 피 칠갑을 한 거는 살해하는 과정에서 묻었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절교를 요구한 것밖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에 총을 쏴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점, 유족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점,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죄를 은폐하고 적극 부인해서 개전에 정이 없는 점,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왜 2심만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1심에서 15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려요. 더 세게 줘버렸구나. 더 세게 선고를 해버려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히 무기로 끝날 판이네 지금 현재까지는. 예. 내가 봐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얘기한 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에 가서 결과가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누가 했어? 양승태 예. 재판장이 했네. 예. 양승태 저 재판관 대법원장. 다 잘 알죠 우리. 예, 네. 그분이요. 이 대법원. 그분하고 이규홍, 예. 박재윤.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결과 나온 거예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려요. 오, 그럼 얘 말을 다 믿어줬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법원에서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 아까 여기서 쟁점은 그거였어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아까 지구대장 있었잖아요. 지구대장한테 지가 다 자백했던 거 아니야? 경찰관의 전문 진술. 그렇지. 경찰관이 전해 들은 말. 들어서 전달했으니까 전문 진술이지. 리나 그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 보고서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요거였어요. 근데 요 취지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는 그쵸, 아시죠? 알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무리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해도 법정에 가서 재판정에서 나 경찰 검찰에서 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부인해 버리면 증거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맞아요. 형소법 312조 2항에서 그러니까요. 보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왜 얘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부인해 버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범행 도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엽송이 발견 안 됐다고 그랬지. 예,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파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X가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그건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봤냐면 이 목격자 진술, 최초 목격자, 그다음에 죽였다고 들은 사람들이잖아. 예, 지구대장. 이게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걸 갖다가 전문 증거. 예, 전문 증거라서 지구대장 말은 기각.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들이 들었다는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피고인의 주량이 이홉들이 소주 2병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마시면 치중에 얘기했던 게 기억을 내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전날 11월 4일 저녁부터 발생 시까지 2~5병 정도 소주를 마셔서 매우 취한 상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피고인이랑 같이 있으면서 술을 비교적 덜 먹은 피해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까 0.08%였잖아. 예, 나온 걸 보니까 얘도 술을 어느 정도 먹은 건 맞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믿어준다는 거야? 예. 그리고 뭐 그 피고인을 처음 목격했던 목격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렸다? 약간 비틀거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충격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 때문에도 충분히 이게 단지 술 먹어서 비틀거렸을까? 그러니까 다리에 힘 풀리고 자기 이제 살인범이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고요. 지구대장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도 피고인이 여전히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뭐 술에 취해 보였다라고는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연행됐을 때도 행설수설하면서 뭐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조금 불안한 심리를 보인 게 사실이다. 그리고 체포되었을 당시에 옷의 대소변을 볼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 그쵸? 죽인 놈이? 내연 관계 좋아했던 그럼, 여자를 그럼. 총으로 쏴 죽였다면 제정신 아니지 뭘 그래.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주치, 죄책감, 충격, 공포 등으로 매우 혼란한 정신 상태 내지 심리 상태였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한 진술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 된다. 아씨, 근데 느낌은 꼭 봐주려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들어 자꾸. 그렇죠. 어? 자, 그리고 원심처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등 구호를 요청했다가 왜냐면 일단 스님이 듣긴 했잖아요. 사람 살려라는 말을. 근데 그게 남자 말 목소리였는지 여자 목소리였는지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호 요청을 했다가 또 40분에 걸쳐서 엽총을 은닉하는 등 범행을 은폐를 했다가 이거 이제 배치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니까 또 사람들한테 내가 죽였다라고 실토를 했다가 이것도 배치되는 거죠. 정작 경찰관을 만났을 때는 괴한이 그렇게 죽였다라고 또 바로 직전 도와달라 살려달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랑 또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진술이? 예. 이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구대장한테 시인했을 때 하는 얘기도 막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다. 그냥 글쎄요라고 왜 죽였냐 이렇게 그 글쎄요. 뭐 이렇게 내연 관계로 괴롭다 이런 정도였지. 이게 뭐 구체적인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를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총이야 총. 총이 안 발견됐다. 맞아요. 내가 봐도 이 사건은 그게 관건의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총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총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그럼 평소에 뭐 사냥을 다니거나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는지로 알아봐야지. 그러진 않았다라고 해요 또. 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 뭐 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절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얘 평소에 뭐 사냥 다닌 적도 없었고 그 차에 총이 실려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다니니까 뭐 이렇게 총을 그냥 뭐 취미 삼아 총을 그냥 갖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어디에서 빌린 정황 뭐 이런 것도 그런 거라도 찾았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아. 이게 제일 해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요 교수님 이 백석산 일대를 엄청 수색을 했어요. 그 근처에 감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50분 정도 거리에 어딘가에 감췄다라는 걸로 보이니까 방범순찰대원도 동원해서 또 야산도 수색해보고 뭐 인근의 대나무밭, 탱자나무숲 막 수색하고 그다음에 통장님, 지역 통장님들을 상대로 마을에다가 방송하기도 했어요. 혹시 엽총 총기 발견하면 신고해라. 안 들어왔죠. 그 이후에도 경찰관 230명 동원해서 인근 야상 수색했고요. 사건 발생지 인근 1km 내외 학교, 교회, 유치원 이런 데 화장실도 다 수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금속 탐지기를 이제 대동을 해가지고 인근 부근을 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찰관 121명, 금속 탐지기 4대 동원해가지고 백석산 일대 수색을 했어요. 이때 얼마나 샅샅이 수색을 했냐면 이 과정에서 대전차 지뢰 40개 발견했대요. 총 수색하다가. 예. 이 정도로 이제 샅샅이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발생지 일대 주택가 빈집, 하수구, 유치원, 수녀원, 정화조 막까지 다 뒤졌어요. 초등학교도 주택도 하수구, 정화조 다 뒤졌어요. 상당 시간에 걸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했지만 엽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원심의 말처럼 얘가 40-5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총을 숨겼다면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나 진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대법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돼 갖고 찾았는데도 총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안 썼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예. 근데 물건을 감추는 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도요. 못 찾는 진짜 못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그 감춰놓으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더더군다나 야산에.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동원돼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얘가 쏜 거 아니다.
얘가 총 감춘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짓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못 찾을 건 못 찾습니다. 아무리 해도. 맞아요. 이 판결문에 이게 제일 답답해요. 판결문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일일이 다 나열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범행을 시인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엽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그건 이러한 맞긴 맞죠.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심이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한 이후에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했어야 됐다. 그래서 원심 파기하고 다시 파기환송 시킨다. 결론은 이거는 엽총이네. 엽총. 그 범행도구 엽총을 니들이 못 찾았으니까 얘가 40분 동안 사고 치고 40분 내에 그 인근에서 뱅뱅 돌았으니까 그 인근 어딘가에 얘가 범인이라면 엽총을 숨겼을 거고 예.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엽총을 찾았어야 되고 엽총에서 얘 지문 나올 거 아니냐 그 얘기야. 네, 맞아요. 대법원 얘기는. 그런데 이 엽총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못 찾았으니까 그거는 산술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수도 없이 경험해봤지만 살림이 묵어진 지역에 그때가 몇 월 달이야? 요때요? 요때 11월 초. 11월 초. 산이 11월 묵어졌죠. 초에도 산은 낙엽 산이에요. 막 엄청 막 그러면 떨어져 있고. 오히려 낙엽 쌓여 있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도 금속 탐지기 아니라 할아버지 갖다 놔도 우연치 않게 정말 무슨 바위 틈 사이에 어디 맞아요. 이런데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다 살펴보면 그 산 전체를. 아니 지금 이런 식의 논리면 개구리 소년 사건은 말이에요. 내 말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찾고 뒤지고 막 전 그러니까요. 국민이 그렇게 찾았는데도 몇십 년 동안 못 찾은 건데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총 못 찾았다고 얘가 지가 댕기면서 피 묻히고 댕기면서 현장에 있었던 거 명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로 물론 이제 범구 못 찾은 거는 조금 결국은 그렇긴 수사 과정에서 하죠.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서 그 파기환송 시키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뭐 지금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이 X의 그러니까요. 그 말도 이 정도 이건 거의 막 내가 죽였어라고 자백하면서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더군다나 제일 사람 살면서 중요한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큰 짓인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죽였어도 죽였다 소리 안 하는 게 라고. 그 사람이 도리인데 근데 두 사람을 만나서 예. 사람 죽인 거를 얘기를 직접 했고 네. 온몸에 다 피가 범벅이 돼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한 게 명백하잖아. 걔들이 총 쏘고 달아났는데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니까 문을 잠궜다는데 네. 도망가는 놈들이 언제 문 잠그고 도망가. 본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지는 그 안에 들어갔던 거 명확하잖아. 그 조수석에 네. 다 피 묻어 있고. 지피가 묻어 다 있었는데. 묻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던 건데 그것도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건 다 빼버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다 빼고 총 못 찾아서 이만큼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안 나왔으니까 네. 40분 동안 멀리 가서 숨기지는 못했을 거고 그 근처에 숨겨놨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 쉽게 네, 여러 맞아요. 얘기할 거 없이. 맞아요. 네. 40분 내에 도를 수 있는 거는 요 사람이 도를 수 있는 건 요 범위라는 거야. 그럼 그렇죠. 요 범위 속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사용한 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그거 못 거죠. 찾았으니까 이 사람 범인 아니라는 논리잖아요. 그런 거죠. 못 찾을 수도 있죠. 왜? 그러게 말이에요. 물론 못 찾으면 말이 안 되지만 못 찾아서 기소 못 하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총 말고도 이 사람의 범행을 인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글쎄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 목격자들도. 뭐 피 묻은 거,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 네. 또 오히려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그 논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죠. 아까 그거는 다 배제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 이거는 이 사건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네.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뭐 다들, 수사관들 네. 입장에서는 다들 좀
불편해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는 그렇죠. 해요. 아니 지구대장님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들어갔고 법정 그럼요. 나가서 증언도 하고 지구대장님만 한 게 아니라 똑같이 목격자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오도 가도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 못 찾으면 무죄라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이런 식의 판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런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서 해주는 거 준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그 모든 그 정황 증거가 이만큼 있고 있는데. 총을 못 찾은 요 부분이 이만큼 있다면 예. 그 두 개를 대조해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요 부분만 완전히 받아들이고 못 찾은 그러니까요. 부분만 예. 이 사람이 완벽히 범인이라는 이거는 다 털어버리면 이러면 수사 못해요. 피해자도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눈을 못 감지.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건인데 나중에 결론은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죠? 네네. 이걸 어떻게 꼼꼼하게 잘 찾아보셨어. 좀 찜찜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최종 결론을 더 찾아서 네. 잠깐이라도 다음번에 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